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캐나다에 온 지 약 9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워홀 비자를 통해서 왔고, 원래는 이 워홀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까지 도전을 해보고자 왔는데, 현실적으로는 시간도 정말 많이 걸리고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캐나다 워홀 비자가 나이 연장도 됐고, 그리고 인원도 많아지고 기간도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를 오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조금 오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지금 저랑 같은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정말 이 현실적인 상황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캐나다에 오기 전에 한인 업종이 아니라 로컬 잡을 잡아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영주권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러한 목표를 가지게 된 데에는 아마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고, 한국에서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갖추고 있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오래 일한 건 아니지만 저는 마케팅 어드민 쪽으로 3년 정도 경력이 있고, 미국에서도 살기도 했고,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영어 실력을 갖추고도 있고, 그래서 캐나다에 오기 전에 제 이제 머릿속으로는 캐나다에 와서 내가 하던 일을 로컬 잡을 잡아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영주권까지 도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지금 아직도 파트타임으로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파트타임으로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처음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많이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더 이뤄야 될 성과들이 많지만, 짧게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 파트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나의 글로벌 기업에서 커스터머 서비스 쪽으로 파트타임을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포토랩이라 해가지고, 아니면 사진 복원, 필름 디벨롭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사진 굿즈 같은 거 만드는 랩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파트타임이고. 근데 이 잡들을 제가 빨리 구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캐나다에 와서 저는 2개월 정도 무직이었고,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한인 잡을 들어갑니다. 한인 풀타임 잡을 들어갔고, 거기서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한 4개월 만에 하나의 파트타임을 구하고, 그리고 5개월 정도 만에 또 다른 파트타임을 구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목표와는 다르게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작은 거부터 이뤄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던 일들을 못 구하다 보니까 제가 한편으로 생각한 거는, 한국에서 오기 전에 만약에 내가 못 구하면 그냥 일반 서비스업 직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따지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상 서비스 업종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지원만 하면 알바는 그냥 그대로 구했었잖아요. 사실 캐나다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선적으로는 저희는 여기 캐나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이고, 여기서 그 외국인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할 이유도 없고, 여기 캐나다는 인맥사회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을수록 자기 친구들, 가족들 위주로 채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무 연고도 없이 오시는 분들은 서비스 직종조차 어려울 거고요. 그런 이유에서 서비스 업종도 정말 쉽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정말 현실이고, 그래서 아마 아예 왔었을 때부터 그냥 이제 한인 업장에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사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권이라는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영주권이라는 그 가치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생각을 한다면 한인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도 만약에 이제 풀타임을 거기서 준다면 그렇게 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한인 업종을 통해서 영주권을 따면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게 어쨌든 목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면 어쨌든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취업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예요. 근데 한인 업종에서 영어를 쓸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또 같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은 내가 여기 현지인들처럼 하나하나 밟아 나가자.
뭐 영주권을 따면 좋겠지만 영주권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고 여기 사람들과 동화돼서 일을 한다면 어느 정도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건데 물론 나중에 장기적인 미래로 생각해서 봤었을 때는 제가 가는 길이 어느 정도 더 이득이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도 풀타임 잡을 구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맞다고는 잘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준비를 좀 갖춰서 오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물론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에서 오래 일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하나의 업무 직종에서 오래 일을 했었거나 아니면 또 영어 실력이 정말 출중하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논외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취업도 빨리 합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애매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영어 실력도 뭐 원어민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제 애매하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조금 준비를 갖춰서 나오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한국 시장도 어렵지만 캐나다 시장에서도 고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혹시나 아르바이트 경력이 있다면 그 경력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지금 커스터머 서비스 쪽에서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채용이 된 이후에는 제가 대학 시절에 영화관에서 2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좋게 봐줬고 그리고 포로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진을 찍습니다. 최근에는 모델 에이전시와 함께 협업해가지고 모델 사진도 찍기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사진 관련된 포트폴리오가 있었어요. 물론 뭐 그걸로 관련해서 고용이 됐었던 거건 아니고 프리랜서였지만 그걸 좋게 봐줬고 왜냐면 이 포토랩에서 사진 편집이 좀 중요하거든요. 사진을 그냥 바로 인화하다기보다는 사진이 조금 더 인화했었을 때 잘 보이게끔 그런 좀 조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포토그래퍼 위주로 좀 채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경험으로 바탕해서 제가 회사 생활을 했던 거랑은 좀 별개로 다른 직종에서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 이런 결정에 대해서 뭐 무모하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영주권 딸 생각이 없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영주권을 딸 생각은 있어요. 근데 저는 영주권을 따는 게 캐나다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릴지 몰라도 조금 확실한 방법으로 간다면 여기 캐나다인도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것처럼 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쌓아갈 생각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처음과 비교했었을 때 제가 아마 예전에 남겼던 영상에서는 좀 정말 조급하고 그리고 뭐 채용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우울함도 많이 느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은 스타임부터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그리고 사진 작업 관련해서도 모델 에이전시랑 컨택해서 모델 작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풀타임 잡도 잡고 그럴 수 있다고 저 자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또 해줄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조금 전략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정말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해서 한인 업종으로 먼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내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것들을 좀 살려서 파트타임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그거는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럼 모두 계획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